수련 관계에서 주임 교수도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제는 여기서 얘기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결국은 전공의의 문제부터 시작된 것이 주니어인 펠로우 스텝이나 주니어 스텝들이나 이런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거는 지금 뭐 국회의원께서 또 68시간의 법안을 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미 전공의들 80시간 안에서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예외 규정으로 임신을 했을 때 그 전공의가 본인이 이제 억셉트 하면 이제 당직을 섰는데 이제 그게 본인 억셉트랑 상관없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는 밤에 당직을 안 쓰고 결국 그 당직에 대한 로딩이 나머지 사람들이나 주니어 스텝이나 그게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련부터 병원의 인력 구조의 모든 문제가 다 같이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암 분야도 3D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암에서도 여러 가지 사명감이나 또 잘 나가는 그런 분야에서는 어플라이가 많지만 특히 서저리 계열에 있어서 서지컬 온콜로지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이 전공의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국은 로딩이 이쪽에 더 쏠리게 되면 앞으로 젊은 유능한 친구들이 어플라이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거는 발전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 하드웨어를 꾸려나갈 저희 미래의 소프트웨어의 인력들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뭐 이거는 워낙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인력 문제는 필수 의료 관련해서 암은 가장 대표적인 필수 의료인데 지금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급한 뭐 요새 모병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소아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암 쪽의 필수 의료 대응은 좀 상당히 좀 빠져 있는데요.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긴 했지만 고령 인구가 늘으면서 향후 한 25년 정도까지는 암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췌장암이라든지 폐암 이런 것들은 향후에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혈액종양내과도 내과에서 인기 없는 과로 전락을 했고 외과 흉부외과는 이미 뭐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내에서도 당직을 쓰는 과, 중환이 많은 과, 응급수술이 많은 과는 더 안 합니다. 실례로 뭐 저희 병원에서 저희 과에서도 작년에 나간 친구의 3분의 2가 유방외과, 갑상선, 혈관 등 당직이 없는 그런 편환과로 펠로우를 하고 실제로 췌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당직을 많이 해서 응급수술이 많고 수가 많은 과들은 안 하거든요. 외과 의사가 줄은 것보다 더 많은 필수 중에서도 실제로 손이 많이 가는 건 더 줄었고요. 그리고 거꾸로 고령 환자가 많아지면서 환자는 점점 늘고 그래서 소아과 산부인과 환자가는 환자 자체가 줄고 의사가 줄은 게 문제지만 이쪽의 문제는 환자는 앞으로 20년간 2배 내지 4배로 늘어날 텐데 의사는 점점 더 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하면 말씀드리겠지만 또 특히 문제는 이거 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사명감이 있어서 묵묵히 24시간 당직 쓰고 다음날 쓰더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무리 모르거든요. 그리고 현 신세대들은 아예 그럴 생각이 없고 그래서 지금 소아과 산부인과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구리랑 똑같습니다.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있는데 갑자기 한 30도에서 100도로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튀어나가면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 풀스라는 뭐 간담체, 외과 쪽에 보면 흉부외과, 그다음에 대장암 응급하는 데들은 천천히 끓는 물에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십몇 년 동안 적응하면서 점점 자기가 타주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개구리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필수 의료를 접근하는 거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과들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터지는 순간 빅5도 못 견딥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 큰 재앙이 오는 거고 아마 혈액종양내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혈액종양내과도 뭐 비슷한데요. 특히 이제 혈액내과, 특히 이제 뭐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을 보는 쪽은 지금 지원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아마 혈액종양내과 안에서도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이런 암을 보는 쪽에 인력들에 대한 수급난이 커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밀하게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MZ 세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요새는 이제 뭐 빅5 병원에서도 중견급 잘 나가는 교수들이 뻑하면 나가서 이제 개업하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조금 작은 월급 받고 지내기 싫다. 나가면은 돈 버는데 이제 그런 마인드들이 옛날에 교수를 하면서 좀 희생을 하고 이제 그런 마인드들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필수 의료학 하면서 이제 간과되는 과가 사실은 뭐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방사선종합과도 뭐 매년 미달이니까요. 사실 저는 병리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보험수가도 다 진단이 돼야지 수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병리가 뭐 몇 년 전에는 2명인가밖에 안 들어온 해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4년 후에 전문의가 됐을 때는 전국에 2명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저리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거를 다 봐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지원금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돼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지방은 점점 공동화되고 큰 병원만 몰리는데 문제는 큰 병원이 진짜로 4차 암병원의 역할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암 환자들을 하는 공장으로 변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거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는 사실 5대 병원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희랑 서울대만 지금 현재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개원과 저는 의협 부회장도 맡고 있으니까 지방병원에서 가장 큰 것들은 왜 빅5가 자꾸 분원을 지어서 자기만 확장하려고 하느냐는 그건 저는 사실 좀 귀담아 들어봤는 생각을 하고 저희 병원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병원 설립 자체가 분원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거를 해야만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 병원들이 뭐 저희 병원 플러스 지역에 한두 개씩 모아서 각 지역으로 이런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환자를 그 내에서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라든지 기초적인 거는 하고 대신 프로토콜 다 쉐어하고 아주 어려운 중증만 뭐 양성자가 필요하다든지 정말 클리니컬 스타디 필요한 거는 저희가 리퍼를 받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성립이 되면 지역과 빅5가 같이 살아가는 모델이 되고 빅5도 아까 말씀하시는 연구라든지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그런 환자를 딱 모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좀 뭐 정권이 바뀌면서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아직도 계약이 안 되고 실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공적인 모델이 돼서 저희랑 서울대가 성공적으로 하면 나머지 병원들도 잘 따라오면서 같이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쉐어할 것인지 치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는 환자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쉐어하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돼서 좀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그런 걱정이 사실 없어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 같은데 서울대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중증 진료 체계 시범 사업이 처음에 취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종 나와 있는 게 외래 환자 수를 일정 포션 줄이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처음의 취지랑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이게 잘 추진이 되더라도 그렇게 그런 기준이 없이 단순히 외래 환자 수 뭐 몇 프로를 줄여야 된다. 그거는 좀 이게 처음의 취지랑은 다른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외래 환자를 경증을 줄이고 중증을 더 받아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 사실은 내부에서도 저희도 반발이 많습니다. 이제 경증으로 분류가 돼서 줄여야 될 과들도 상당히 있고요.
거꾸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장암 환자 수술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환자를 지역으로 리퍼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근데 이제 이 환자를 빅5에서 대신 정부가 해주실 거는 이런 중증 환자를 더 맞는 병원들에서 수가라든지 이런 걸 보죠. 그러면 이제 3년인가 5년간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들의 수가를 올려준다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담보가 안 되면 환자만 줄이고 결국은 그런 걱정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정부랑 병원이 믿고 서로 같이 나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서로 못 믿고 있고 내부에서는 중증 보험과 경증 보험으로 싸우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카더라만 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싶은 병원들도 지금 참여를 못하고 참여할 병원들도 서로 내부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보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의료가 너무 민간에 맡겨놓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소비자가 찾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소위 그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한데 1차 내지는 2차에서 그냥 소견서나 몇천 원 주고 뛰면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저는 사실은 이러한 이상한 세상이 된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냐고 생각을 하면 병원에서 병원을 리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 내지는 3차 병원으로 다이렉트 리퍼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이 난전의 혼란의 상황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이 몇천 원 주고 속여서 끌어서 자기 원하는 병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1차나 2차 병원에서 이 사람들은 중증이니까 대학병원이나 또는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병원으로 리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전달 체계가 아마 정부에서는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큰 수도권 병원으로 이제 쏠림 현상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부분 병원에서 검사에 특히 영상 검사의 지연이 엄청나게 느끼는 게 현장의 이제 실상인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적정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지표들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30일 이내에 수술을 하는 비율. 수술이 이제 지연이 되면은 암 환자의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것들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지표를 잡은 것 같고요.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환자들이 밀리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하나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신환들의 이제 다학제를 통해서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이렇게 의료진으로부터 이제 선별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신환에 대한 다학제를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암들은 다학제가 필요하지 않는 암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고 수술하면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암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암에서 1기에서는 다학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들을 다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조금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 신환도 중요하지만은 재발암, 난치암에 대한 다학제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학제 진료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암 환자들이 서울이나 지방 이렇게 대부분의 암들은 흔한 암들은 서울이나 지방에 따라서 이렇게 성적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잘하면은 그런 쏠림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프로세스나 타임라인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 앞으로 이제 아웃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공유하고 이제 평가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암 적정성 평가가 워낙 지금 아주 핫 이슈인데요. 저는 폐암 관련해서 일기 때부터 관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일기암 적정성 평가가 모든 암에서 되게 거의 100% 가까이 점수를 이제 받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변별력을 키워보겠다고 이제 이기암 평가에서는 굉장히 뭐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항목도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다학제 진료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기는 정말 대부분에 필요 없는데 그거를 무리하게 이제 그걸 강요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30일 내 수술률 때문에 결국 이게 환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빅5 병원에서 그러면 30일 안에 수술을 못 하니까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병원이 그냥 신안을 막아버렸습니다.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다음에 진단했는데 30일 안에 수술 못 하면은 이제 점수가 깎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당장은 페널티가 없지만 나중에 상정평가라든지 그런 항목에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탈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어쩔 수 없이 신안을 막으면은 결국은 그거는 이제 암 환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럼 막았을 때 암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느냐. 그게 다 돼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런 평가 항목으로 넣어버리니까 지금 완전히 그 암 환자들의 약간 이제 수술을 받을 특히 유방, 위, 대장 이런 것들은 완전 거의 그 케이오스죠. 막 환자들은 거의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전체적인 이런 암병원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 나라 의료의 기본적인 정책이 한 20년 오면서 정책보다 정치가 먼저 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외국 사람들이 저희 나라의 의료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단히 편하고 너무나 퀄리티가 좋고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허와 실을 보면 엄청나게 낮은 의료 수가에 이런 편한 접근성 이게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있겠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걸 다듬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두 이 편한 의료 시스템에 편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료 전달 체계를 손보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하시는 정책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각각의 병원에서 해결하게끔 여러 가지 평가의 항목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 법들도 많죠. 의료 지금 뭐 좀 다른 부분이지만 응급실에서 환자 전원을 한 그 제외 이런 법 조항이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의료법에서 환자를 저희가 보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으면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트랜스퍼할 수가 없습니다. 리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환자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태까지 환자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왔던 이런 문제를 과연 그러면 저희가 지금 3차 병원의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4차 병원으로 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국민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뿐만이 아니라 5년 10년 일관되게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정책을 내놓으시면 저희 빅5 병원들은 그 정책이 더 저희 병원의 폴리시에 헷갈림을 주고 이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머지 정책을 다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 줄이는 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외래를 줄였을 때 도저히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맞추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페널티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가는 거죠. 물론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 확실한 병원이라면 이런 손실과 상관없이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에서는 몇백억의 돈이 만약에 손실이 된다면 환자는 줄였는데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이걸 누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내실 때 조금 많은 상의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들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드실 때도 당연히
TFT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만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오픈을 해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사후에라도 정책을 손을 보거나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의견이 좀 취합된 앞으로의 좀 더 미래를 보는 부분으로 가야지 저희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5년 제 생각에는 하여간 5년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10년 뒤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수준에 있는 저희의 의료의 퀄리티가 10년 뒤에 이런 걸 갔을 때 재정적이거나 또 여러 가지 저희 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때도 우리나라의 의료가 과연 편하고 접근성이 좋고 퀄리티가 좋은 의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4차 병원의 이야기는 저는 뭐 그 역시 뭐 원장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장 당면한 큰 문제는 지금 지역의료 필수 분야가 지금 되게 이렇게 위기다 내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필수의료를 두고서 정의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저희가 중증응급 소아분만이라는 분야를 최우선 분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암 얘기는 나왔지만은 암은 중증일 수 있지만 응급은 아니다. 또 병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치료되고 이러기 때문에 암을 안 했다라는 뭐 그때의 필수의료 우선순위에서는 최우선순위에서는 빠졌던 건데요. 뭐 일단 늦췄던 건데요. 저는 뭐 4차 병원을 얘기하는 것들은 좀 뭔가 좀 더 전체 의료 체계를 두고서는 앞서가는 얘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결국 3차 병원들이고 3차 병원들은 사실 수도권 이렇게 주요 병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방에도 국립대, 사립대 거점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지금 45개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상급종합병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치료의 어떤 결과 질적인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자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의료 체계가 좀 더 이렇게 의뢰를 이렇게 그 지역 내에서 1차 의료에서 바로 뭐 상급종합병원을 가기보다는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간다든가 병원을 가게 한다든가 종합병원을 가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의뢰가 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고 사실은 이렇게 큰 이제 뭐 주요 병원들의 암병원으로 누구나 이렇게 지역에서도 치료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충분히 지역에 좋은 어떤 충분히 영향이 되고 치료의 차이가 안 나는 분야들은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마 이 지금 병원들한테도 이 병원들 5곳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고 저희가 그걸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뭐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중증응급 소아분만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암 치료 분야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보고요. 의료 시스템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은 좀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환자의 보호자의 선택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허용 내지는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가 또 환자의 어떤 삶 질이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차 공업도는 좀 더 의뢰 시스템 내지는 좀 더 분업이 되고 제가 뭐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도 이 지금 이 주요 병원들이 특히 암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방에 있는 환자들을 모두 다 이렇게 소위 쏠림을 유래한다, 유발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그 중에서도 뭐 얘기하는 재발 난치라든가 좀 그 암 중에서도 같은 암 중에서도 뭐 좀 더 어려운 빈도가 낮은 이런 치료들 어려운 것들을 좀 더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한 사례 묶음으로 해가지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더 의료가 이렇게 더 평준화 내지는 더 이렇게 같이 지역 의료까지도 발전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의료 질이 높아질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